네,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하는 릴레이 토크. 오늘은 서울시 서남권 혁신경제도시로 변모 중인 금천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 모셨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총장님 그 휴대폰이요. 그 작년이죠 금영란법 시행했을 때 네. 그것이 뭐 제보용 전화로 쓰였다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예, 저 공용폰이 있는데 네. 그 공용폰 말고 별도로 하나를 개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김영란법 관련해서 혹시 신고하시거나 뭐 문자로 보내시거나 네. 그래서 구청 직원들이나 주민들 모두에게 공개를 했고 네. 그래서 신고를 받았었지요. 실제로 많이 왔었습니까? 불행하게도 거의 안 왔습니다. 그것도 왜 그런가요? 실제로 저희 금천구가 청렴도가 2019년에 네. 저희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었는데 네. 그 이후로 쭉 좋아져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외부 청렴도는 뭐 전국 1위도 했었고 네. 굉장히 좋아져서 이제는 별로 신고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겁니까? 예. 총장님 재선이신가요? 예, 제가 2010년 5기부터 해서 지금 재선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되신 다음부터는 많이 청렴해졌다. 그전에는 청렴하지 않았다. 뭐 그러시고.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다가 그래요? 예, 그 이후로 이렇게 권익위 청렴도 조사를 통해서 이게 좋아지는 데는 네. 한 6, 7년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한순간에 좋아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청렴이 뭐 조직과 제도와 뭐 법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문화거든요. 그 그래요? 조직 문화를 바꿔나가는데 한 4, 5년 시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예. 뭐 끊임없이 얘기 듣고 네. 원칙 지키고 네. 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청 직원분들도 그럼 처음엔 좀 힘들어 하시다가 지금은 상당히 좋아하시겠네요. 처음부터 네. 이제 좋아하긴 했는데 네. 긴가민가 했었죠. 저게 끝까지 지켜질 것인가. 뭐 인사나 무슨 뭐 사업과 관련한 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정말 이걸 끝까지 믿고 갈 건가 아니면 중간에 또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네. 민선 5기 끝나고 4년 지나면서 재선이 되니까 네. 확실하게 신뢰하고 믿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구청장님이 행하신 이제 금천구의 현안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먼저 작년에는 그 마을 민주주의를 2016년 원년으로 선포하셨더라고요. 네. 마을 공동체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마을 민주주의가 어떤 겁니까? 실제로 작년 저희가 촛불 시위 경험하면서 네. 우리 시민들의 역량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미흡한 제도와 법을 넘어서 민심을 전달하는 그런 역량을 다 발휘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우리 동네 골목으로 오게 되면 또 마을 동네로 오게 되면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아요. 여전히 행정이 우위에 있고 네. 그리고 주민들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가고 집행하고 네. 스스로 평가하고 이걸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게 아직은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민선 5기 2010년부터 한 4년 동안 교육, 복지, 일자리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주민들의 역량을 쭉 키워왔었습니다. 네. 그러다 민선 5기 시작하면서 2015년부터죠. 이렇게 키워진 사람들의 역량을 가지고 결국 우리 마을을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진행하다가 네. 결국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원칙과 좀 가치가 좀 있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마을 민주주의라고 하는 원칙을 내세우기 시작했고 네. 이 마을 민주주의는 사실은 혁신과 협치라고 하는 두 개의 바퀴를 네. 달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골목 안의 민주주의, 동네 민주주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참여라는 의미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마을 민주 지방자치 그렇죠. 지방정부에서 마을 민주주의다 그러면 참여와 어떤 민주주의적 토론이라든가 그다음에 결정 뭐 그런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민주주의 핵심은 참여와 자치죠, 결국. 그래서 그러면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뭐 많은 주민의 기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주민 참여 예산제라고 하는 거를 한 네. 4, 5년 쭉 화해 보다가 네. 이제 마을, 동네, 골목의 가장 작은 단위가 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동에서 한번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시행해보자 해서 동 특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걸 진행을 했고 네. 동에서 직접 진행하는 주민들이 기획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결정하고 집행하고 네. 이 과정들을 주민들이 직접 하도록 하고
행정은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걸로 방향을 바꿔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하기 위해서 마을 총회를 열었죠. 그래서 마을 총회를 독산동 총회가 열린 겁니까? 그럼 예를 들면? 그렇죠. 독산 3동 총회, 독산 4동 총회, 각 동별로 총회를 쭉 엽니다. 다 주민들한테 알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총회를 열기 전에 한 5, 6개월 동안 네. 주민들끼리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업들을 네. 이렇게 저렇게 사업 제안서를 냅니다. 그리고 그걸 총회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대체로 많이 모이는데 한 150명. 150명이요? 예. 꽤 많이 모였네요. 그래서 예. 모여서 전체 사업 제안도 듣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도 해주고 네. 그렇게 자기들의 사업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그렇게 150명, 뭐 200명 이렇게 다 총회에 마을 주민들이 나왔다. 다른 지방 정부가 많이 비교되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은 그러면은 그걸 구청의 직원분들이 나가서 그렇게는 안 했을. 그분들을 다 일단 뭐랄까요? 오가나이즈 작업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조직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마을 계획단이라고 하는 걸 구성을 또 했죠. 네. 그래서 마을 주민들 중에 마을 사업을 기획하고 네. 계획할 사람들을 한번 모여봐라. 그랬더니 뭐 30명도 모이고 4, 50명이 모였는데 네. 그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다 이제 제안 사업을 따로따로 팀별로 냅니다. 네. 그럼 마을 계획단에서 그거를 다 먼저 다 선정을 하고 네. 그걸 마을 총회에 붙이는 과정을 또 거치는 거죠. 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하는 거나 네. 그거를 결정하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을 구청에서 개입은 하지 않죠. 도와주는 행정적 예. 도움만 준다 이런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이건 새로운 어떤 민간 협치의 모델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청장님이 마인드를 잡으신 것 같네요. 네, 생각을. 처음으로 네.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고 네. 저도 놀랍게 마을 주민들이 네.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네. 그런 의욕들과 열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네. 저는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서 나갈 계획이고 서울시도 이런 마을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네.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작년에 했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네. 그 동주민센터에다가 마을 특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정한 보조금을 올해부터는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장님 그렇다면 그렇게 마을 총회를 통해서 네. 결정된 사업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은 뭐 언론에 보도된 거 제가 보긴 봤습니다만은 네. 예를 어떤 게 들면 있을까요? 공유 예. 냉장고 이런 것도 있죠. 글쎄 그 냉장고 예.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예, 공유 냉장고에서 자기가 뭐 구입을 했지만 네. 너무 분량이 많은 거를 같이 나눠 먹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또 독산 3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제센터 1층을 폴딩 도어로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폴딩 도어를 열어서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독산 극장이라고 하는 주민들과 함께 이제 영화 상영을 하는데 네. 그 영화 상영에 뭐 어떤 영화를 할지 이런 걸 다 주민들이 선정하고 해야 되니까요. 뭐 그런 것들 주민들이 알아서 영상위원회 이런 걸 꾸려서 하는 방식도 있고요. 네. 그런 동특성화 사업이 조금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도시광부라고 하는 이게 저층 주거지의 가장 큰 문제가 네. 쓰레기 문제하고 주차 문제인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도시광부라고 하는 도시 재활용 사업을 주민들 50명 정도가 네. 책임지고 끌고 나가는 그런 사업도 했고 또 주차장 문제가 너무 골치 아프니까 그렇죠. 예. 이게 주차면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소유해서 쓰는데 네. 이거를 공유 주차로 바꿔버리는 거죠. 골목 단위로. 그런 몇 가지 테스트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 금천구에도 이 아파트 단지가 좀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별로 없습니까? 저희는 전체 세대 중에 한 35% 정도가 아파트에 살고요. 네. 나머지는 빌라와 같은 또는 단독주택의 저층 주거지입니다. 그걸 제가 왜 여쭤봤냐면 예. 과연 공동주택에서 지금 총장님이 기획하시고 실행하고 계시는 이러한 이제 마을 민주주의라든가 마을 의제라든가 마을 총회 이것이 아파트 단지에서 그런 것이 가능했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아파트는 아파트로 이제 다른 사업들을 하죠. 네. 아파트 공간을 그동안 별로 사용하지 않던 공간을 네. 아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 마을 도서관으로 만드는 것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아파트에 이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경로당에 있는 할머니들이 이게 바리스타나 이런 교육을 받고 그리고 마을에서 간단한 카페를 열기도 하고요. 할머니들이 바리스타 예, 교육을 그래서 받아요? 받아서 네. 실제로 거기서는
한 4월부터 한 10월까지는 그런 야외 카페도 간단하게 운영도 합니다. 네. 뭐 시화전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을 주민들끼리 네. 공동 육아든 아니면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 프로그램이든 네. 그래서 아파트 공동체 프로그램들은 또 따로 진행이 됩니다. 네. 예. 그 제가 총장님하고 인터뷰하기 위해서 사전에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다른 기초 지방자치단체하고 네. 다른 점들이 좀 많이 발견되는 것 같은데요.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는 부분이 예,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마을이 주도하는 교육 생태계라는 용어를 쓰셨던데요. 이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뭐 내 아이를 내가 키우는 건 당연한 건데 네. 우리 아이들은 모두의 아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시작한 사업이고요. 네. 저희가 2010년, 11년부터 혁신 학교를 2년 했습니다. 아, 구에서 별도로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얘기했죠. 네. 혁신 학교를 저희가 한 서너 개 학교를 빠르게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학교 안에 변화는 있었는데 이게 학교 따로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을하고 같이 변하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혁신 학교 대신 혁신 교육 지구라고 하는 네. 마을과 학교가 함께 상호작용하고 변하는 그런 것들을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일기 혁신 교육 지구를 네. 금천구하고 구로구가 시범 사업을 했었습니다. 아, 구로구도 같이요? 같이 했죠. 네. 같이 했고 그 다음에 2년이 지나서 네. 이게 성과가 좋으니까 네. 2015년부터 이제 조영 교육감이 전체 서울 시내 전체로 이걸 확장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한 20개구 정도 하고 있고요. 네. 혁신교육지구라고 하는 건 결국 학교를 품은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슬로건인데 네. 학교와 마을이 같이 함께 자라는 그래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마을을 네. 만들어 가자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결국 이거는 교육청이나 학교가 담장을 열어주고 네. 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래서 방과후 학교도 진행을 하고요. 네. 또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게 과거에는 학교만 했었는데 네. 올해부터는 이제 구청이 방과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교들도 생기고요. 구청에서요. 그렇죠. 네. 또 어느 학교에서는 저희 어르신들이 65세가 되면 경로당을 가야 되는데 실제로 갈 수가 없어요. 경로당 숫자가 너무 적어서. 예. 그래서 이 어르신들을 위한 할머니 학교를 학교에서 개설하기도 하죠. 네. 그렇게 해서 학교가 공간을 빌려주기도 하고 저희가 마을에서 아이들을 네. 같이 키우기도 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작년부터 본격화된 거라고 보여지나요? 아니면 3년 전부터 된 거고요. 그렇다 예. 그러면 나름대로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 총장님 보시기에 이런 마을이 주도하는 어떤 교육 생태계 변화 이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민심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뭐 좋아하는지 옛날에는 아니면 뭐 귀찮아하는지 하여튼. 사람들이 다 떠나겠다는 네. 교육 때문에 떠나겠다고 그렇죠. 했는데 예. 이제는 뭐 남아서 좀 가르칠만 하다 그런 분들도 생기고 네. 일부는 혁신교육지구 때문에 이사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또 내 아이 문제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이게 맞습니다. 엄마와 자녀들 간의 관계가 어려워지는데 네. 아이들 전체를 함께 하다 보니까 자기 아이들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일단 많이 바뀌시고요. 네. 그래서 이런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함께 해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대체로 한 400~500명 정도 늘어났죠. 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마을 교사로서 학교에 들어가기도 하고 학교 교과 과정에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들어가서 학생들이 도시농업을 배우기도 하고요. 네. 예, 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마을에서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교사로 저희가 선발하고 교육해서 네.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심사를 거쳐서 마을 교사로 임명을 하고 이분들이 자유학기제에 가서 학교 가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 네. 또는 뭐 뮤지컬 교육 이런 거를 학교 공식 교과 과정에 집어넣기도 하고 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마을과 학교가 결합하는 방식이죠. 구청장님이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그 구청장님 하시기 전에요. 네. 어떤 뭐 조직 활동 같은 거 많이 하셨습니까? 조직 활동 안 했고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저기 네.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전에 하여튼 뭐 이런 것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구청장 하면 두 가지를 꼭 네. 명심해야 되는데요. 네. 첫째는 네. 결국 사람이 마을을 만든다. 네. 그래서 공공이 해야 되는 일은 이런 마을을 바꾸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을을 바꿀 수 있는 마을의 주인들, 사람들, 시민들을 네. 힘을 북돋아주고 그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네. 예. 두 번째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네. 사람에서 비롯되고 그리고 사람에서 완성된다고 생각하고 네. 길게 보고 가면 반드시 해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네. 그런 것들은 찾아집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그 금천에 슈퍼스타 K가 있다 그러는데 이거 뭐 어떤 겁니까? 슈퍼스타 K죠. 네. 저희가 5년 전부터 네. 레미제라블 뮤지컬을 예. 원래 영어로 하면 4시간 정도 되는 건데 네. 이게 스쿨 에디션이라고 해갖고 2시간짜리 영어 이 뮤지컬이 있습니다. 네. 그 판권을 저희가 얻게 됐어요. 사게 됐어요. 아, 구해서요? 네. 그래서 그걸 사다가 네. 영어로 이제 레미제라블 뮤지컬을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학생들이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생들이요? 고등학생들을 선발해서 어허. 이제 레미제라블 뮤지컬을 공연을 했는데 올해로 이제 4회째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3회 때까지는 저희 관내 학생들을 가지고 이제 쭉 해왔는데 네. 저도 처음에는 그냥 동네 학예회 정도 생각하고 했는데 네. 와서 보신 기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요번엔 교육감님도 오셨었는데 네. 전부 눈물 흘리고 갔습니다. 아,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근데 한 3개월 정도 연습합니다. 네. 근데 이 아이들이 그 3개월 동안 흘리는 땀과 열정 그리고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가 금천구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네. 인근 구로구, 관악구, 경기도 안양, 광명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 저희가 학생들을 공모를 받았어요.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네. 그래서 저희가 한 출연진이 한 50명 가까이 되는데 네. 한 5대1 정도 됩니다. 경쟁률이. 그래서 이 5대1 되는 경쟁률을 뚫고 네. 학생들을 선발해서 3달 동안 영어 뮤지컬을 익히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공연을 하죠. 그건 아마 뭐 슈퍼스타 K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소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테고. 네. 또 영어로 그걸 또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그 영어에 대한 이해, 또 음악에 대한 이해. 그 3개월 동안 된다 이거죠. 고등학생들이. 예. 전문 직업인들도 아닌데. 예.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또는 네. 청년들이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네. 정말 열정을 바쳐서 즐겁게 한다는 걸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느낍니다. 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연습하는 과정을 보면 네.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눈물겨운 감동입니다. 뭐 공연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뭐 하루에 8시간씩 강행군을 해도 학생들이 전혀 불평하지 않고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고 네. 또 주인공으로 나오는 아이나 네. 조연으로 나오는 아이들이나 정말 진심으로 전체 뮤지컬에 몰입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네. 이게 단순히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이 과정에서 서로 협동하는 마음들, 네. 함께하는 마음들 이런 거를 얻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금천구 청소년의회도 그 진행하시던데. 예. 그렇죠. 청소년의회가 저희가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저희 다른 구에서도 하는데 이거는 청소년의회는 예. 우리 총장님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인가요? 저를 견제를 약간은 하죠. 예.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청소년의회를 하기로 결심한 게 네. 제가 민선 6기 이 지방선거하는 과정 중에 네. 고등학생들이 저한테 소위 공약을 이런 걸 해달라고 그래요? 요청을 했어요. 한 10개 정도를. 예. 그래서 이걸 해나가면서 이것도 우리가 혁신이나 이 협치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처럼 학생들이 그럼 스스로 기획하고 학생들이 만들어 오고 이런 과정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학생들을 청소년의회를 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했는데 저는 뭐 그 의회 모집해서 공모해서 모이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네. 학생들끼리 정당을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4개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한 800명 정도가 와서 투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4개 정당에 대한 투표를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의원들을 다 뽑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를 구성해서 이제 의장님도 계시고 그래요? 부의장님도 계시고 다 계십니다. 잘 모셔야겠습니다. 잘 모시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그 올해는 협치 원년이라고 또 발표하셨더라고요. 예, 예. 아마 다 연관되는 느낌이 제가 드는데요.
그 전방위적 협치다 이렇게 또 선포를 하셨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갈까요? 네. 이제 저희가 네. 구청이 갖고 있는 물질적이고 뭐 인적 자원이나 이런 여러 행정 역량이 네. 우리 부가 당면하고 있는 건 뭐 시도 비슷한데요. 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이제는 역부족입니다. 뭐 저출산 문제, 네. 고령화 문제, 도시 재생 문제, 교육 문제, 복지 문제, 일자리 문제 이 모든 게 네. 부가 모든 것을 집행해서 성과를 내기는 이미 어려운 시대고 또한 과거의 관행대로 그대로 끌고 가서 성과를 내기도 어려운. 네. 그래서 협치라고 하는 건 결국 주민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창의성, 자주성 이런 것들을 최대한 키워줘야 되고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사업을 벗어나서 혁신적인 네. 내용을 갖춰나가기 위해서도 민간과 함께 가는 그걸 저희가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좀 쉬운데 네. 이런 거죠. 시빌 인게이지먼트 그래서 시민이 참여하고 네. 그리고 시민들에게 힘을 주는 거죠. 시빌 임파워먼트를 주는 네. 거죠. 그래서 시민들에게 재정도 지원해주고 네. 여러 가지 그들에게 결정권도 넘겨주는 것이고 네. 마지막으로는 시빌 이니시어티브를 만들어가는 시민들이 주도권을 갖고 해나가게 만드는 거죠. 과거에는 행정이 민간협력을 한다고 해서 행정이 주도하고 시민들을 따라오게 하거나 네. 동등한 파트너였다면 현대 도시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결국 이 복잡한 문제의 주체들이고 대상자인 시민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걸 행정이 지원해주는 그런 협치 시대로 가지 않으면 네.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저는 이런 시대가 이미 도래했고 네. 그리고 시장님도 그걸 주장하시고 계시고 뭐 이번에 대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협치 주장하지 않는 아, 대통령 아무도 없습니다. 네. 협치 대연 정복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얘기해서 많습니다. 협치는 이제 그냥 하나의 뭐 유행이 아니라 우리 시대 행정을 바꿔나가고 민주주의를 정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산동 우시장을 도시재생 사업의 이 부분을 뭐 적용 모델로 적용하셨다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우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우시장이 네. 이제 점점 사양 시설이 돼가고 있죠. 시설도 노후돼가고 이제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우시장을 제대로 살릴 거냐 죽어야 되느냐는 기로에 서 있죠. 네. 그래서 우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시장 상인들, 우시장 건물 소유주들 이런 사람들의 의지와 의욕을 끌어올려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희망기 사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총회를 만들고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학습하고 공부하고 네. 고민하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그들이 그런 고민을 하면 그걸 어떻게 만드십니까? 끊임없이 보여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토론하게 하고 정말 당신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찾아내도록 해야죠. 청장님이 직접 가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도 가끔은 가죠. 아, 가시고. 예, 가서 얘기도 하고 네. 그 임원진들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고치자 따라와라가 네. 아니라 당신들이 정말로 우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라.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그렇습니다. 해결책을 내놔라. 그리고는 우리가 최대한 도와준다. 봐주겠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분들 갖고 부족하니까 네. 전문가들 외부에서 붙이죠. 그렇죠. 건축가도 오시고 뭐 공공조형 미술가도 오시고 네. 이런 분들과 같이 해서 이제 새로운 도시재생의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전방위적 협치라고 하는 건 단순히 뭐 복지 이런 거는 그동안 주민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많이 했으니까 네네. 협치 많이 했죠. 뭐 매치시켜주고. 교육도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하면서 네. 주민과 학교, 구청이 함께하는 그런 협치를 쭉 해왔습니다. 네. 근데 도시재생이나 이런 거는 뉴타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로 돈을 가진 자본과 사업자들 중심으로 이런 걸 해왔어요. 그냥 예. 구청은 허가해주고 그냥 뒤로 빠지고 그렇죠. 예. 문제가 생기면 둘이 알아서 이렇게 해결하는.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필요를 느끼고 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노력하고 우리가 전문가들의 조언을 네. 함께 보태서 이걸 풀어나가는 과정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들의 사회적인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생활을 디자인하는 것을 새롭게 하고 동시에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도 이제는 협치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 뉴타운 방식이라고 하는 게 다 물 건너간 세상에서 네. 정말 주민들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게 해주고 그들이 주도적으로 한다면
저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함께 도와주고 해결할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협치의 구체적인 사례와 적용 방안을 보니까 정치권에서 협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제대로 된 현실적인 생활 정치에서 협치 모델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제가 여러 가지 질문 또 준비했는데요. 예. 뭐 대형 병원에서 공공의료 방안도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말씀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이제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시민이 주인 되는 세상이고 그리고 시민이 자기의 마을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자기의 골목길, 내가 사는 삶의 공간,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새로운 공동체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차성수 금천구청장이었습니다.